우리가 흔히 강의식 학습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지금 현재도 공교육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강의식 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을 마주치고 그들을 도전하고 찾아내고 가장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비교되는 것은 강의식 학습인데, 강의식 학습은 선생님이 가진 지식을 아이들한테 잘 전달을 하고 아이들의 발달 성장 단계에 따라서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선생님이 어떤 것을 언제 줄 것인가를 정하는 선생님 주도의 시간이었다면, 이것은 오롯이 학생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여서 자기의 역량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신이 플랜을 짜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왜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 요즘 시대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껏 우리가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 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는 것은 컴퓨터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아내는 방법, 알아내야 하는 목적, 그런 동기들을 부어주고 우리 선생님들은 옆에서 도전시켜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런 시간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특별히 영어로 된,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된 미국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미국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지키는 알파 오메가라는 곳에서 하는 것과 또 리버티 대학교에서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회와 과학과 수학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잘 안 될 때 옆에서 입 딱 다물고 정답을 얘기해주지 않고 아이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이들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지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연구하고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기주도 및 온라인 수업차시는 전체 저희가 중학교는 37차시 커리큘럼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39차시가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로 된 온라인 교재나 이런 책으로 된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과목 담당 선생님께서 들어가셔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간에는 모르는 걸 설명도 해주고요. 과학 실험도 하고 팀 프로젝트도 하고요. 서로 발표도 하고 물어보고 하는 강의 시간이 저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과 온라인 학습으로 저렇게 나눈 것은 7, 8학년은 컴퓨터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책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온라인 학습은 예전 방식과 똑같이 컴퓨터를 앞에 두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상에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9학년서부터 시작된 온라인 학습은 미국 선생님과 실시간, 시차 외에는 그 외에는 다 실시간으로 미국 선생님과 질문할 수도 있고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선생님이 직접 채점해 주시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 퍼센티지를 보면 전체 우리 중고등학교 차시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 미만의 이런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자기 주도를 아이들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존 온라인 학습 방법을 저희 학교에서 했던 기존 온라인 학습 방법을 보면 담임 선생님이 우선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과 대면해서 했고
있었고, 또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별 모둠 활동 또는 각자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량에 따라서 빨리 나갈 수 있는 아이는 좀 빨리 나가고 천천히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또 그런 시간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진도 체크하고 해주고 과목별로 간단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 저희가 발견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우선 자신의 역량을 솔직하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별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계획하고 주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공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우선 다른 반이나 다른 학생과의 교류가 참 힘들죠. 컴퓨터 앞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너무 조용한 거죠. 그래서 물어보거나 질문하거나 하는 피드백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선배들이 이 자기주도 학습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해 나가는데, 우선 고등학교에 있는 좋은 선배들의 좋은 본보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반 아이들과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미 많이 발전한 상태에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친숙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GLCS 특성상 정말 막 6년 동안 같은 반, 계속해서 같은 반, 내년에도 같은 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는 선생님과 너무 친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대하는 태도 또는 인터넷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미숙하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좀 보완하고 싶은 마음에 새로 운영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학년을 제외하고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체 학년을 온라인 시간에 세 그룹으로 나눠서 반을 교실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반에 각 그룹에 고학년 리더들을 세워줘서 고학년 리더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역량과 공부 방식과 성향 등을 고려해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다른 선배들한테 많이 질문하는 친구가 있겠고, 어떤 친구는 또 조용히 수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 그룹을 나눌 때 이런 것들을 성향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요구나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을 나눈 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이 시간에는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들어갑니다. 전공하신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더 깊은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진도, 이해와 암기 등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전에 온라인 시간 하면 좀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끌벅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옆에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도 와서 설명을 듣는 조금 더 액티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각 반 담임과 담당 과목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균일한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케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각 아이별로 자신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시간에 또는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불렀을 때 저희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는 것은 우선 진도를 잘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단어 암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노트 필기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질문 확인은 과목 담당 선생님이 더 이 친구가 그 레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도와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과목 담당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체크하고 질문하고, 또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학부모님과도 상담하고, 또 담당 선생님이 항상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자기 주도를 잘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해 나가면서 이 중요한 자기 주도 학습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시간을 책임진다, 자신의 공부를 자신이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늘 제안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학습 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담임 선생님께서 내 반 아이들을 관리했다. 모든 과목을. 이제는 퓨처반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함께 관리하고 도와준다. 하지만 그 지원은 과목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온라인 9학년 온라인 과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온라인 과학을 위한 어떤 강의 시간들이 담당 선생님이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매번 그 일주일에 몇 번씩 강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전체를 관리하면서 또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 프로그램 속에서 특별히 FOC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간사님을 수고하고 계시고 또 FOC 교사로서 많은 수고와 연구를 아끼지 않는 정경 간사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FOC를 작년까지는 중학교 1, 2, 3학년을 가르쳤고요. 올해는 12학년까지 같이 가르치게 된 정인관 강사입니다. 먼저 FOC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우리 여기에 있는 건 아이들 교재에 있는 FOC의 목적, FOC 전체의 학습 목표입니다. 보면 되게 좋은 말들이 쓰여져 있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입학 설명하시면서 또 많은 FOC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프로그램 정말 좋다, 이대로만 되면 정말 걱정할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떻게 듣다 보면 FOC가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FOC는 아이들의 직업을 찾아주고 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만 알고 계시면 FOC의 관점도 이해 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갖고 계신 학부모 안내 핸드북에 보면 15페이지에 좀 FOC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OC는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기반해서 인생의 목표와 성공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인 정의로 전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어떤 나의 모양새를 탐색하고 세상의 쓰임새를 파악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적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들을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세부 내용은 나중에 참고하셔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에 있어서 중학교까지는 총 20과로 구성된 FOC 교재로 7학년부터 9학년까지 진행을 하고요. 최근에 정승인 전 교장선생님이었던 정승인 목사님이 개발하신 C패스파인더라는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는 기존에는 중고등 교재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형태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전에 뭐가 들었고 새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C패스파인더 같은 경우는 12주 정도 과정에 간단하게 이렇게 FOC 전반적인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함께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중점을 주고자 하는 것은 봉사 및 탐구활동, 창의재량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탐구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결과물들을 보시면 중학교 3학년 동안에 있는 결과물들은 각자 아이들이 자신의 모양새와 쓰임새를 파악하면서 개인의 모양새 프로파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각종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나의 모양새를 정리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탐구하고 싶은 분야, 그런 전문 분야를 정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학교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양새 프로파일에 더해서 진로 포트폴리오와 R&D 보고서라는 것들을 작성할 텐데요. 실제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가 어떤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의 전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있어서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그것을 보고서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진로 포트폴리오에는 보통 대학 진학에 필요한 어떤 내가 그동안 탐구했던 것에 대한 히스토리나 자기소개서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FOC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것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툴들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퓨처에서 얘기했던 창의재량 시간에는 다른 활동과 함께 그 하늘바람 영상 진로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업인들과 영상으로 그 직업에 대한 소개도 듣고 질문도 하고 오가는 그런 쌍방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8학년에 한해서 시범을 1시간 운영해봤는데 올해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부 확대해서 운영을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진로 포트폴리오 예시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자기 사명 선언문을 적고 그 다음에는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기의 프로파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꿈꾸는가, 꿈을 검증했는가, 실천했는가, 증명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을 적어가면서 저 지금 목표로는 고2가 마쳤을 때는 저 대부분의 항목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인데요. 이번 FOC를 하면서 창의재량 활동도 준비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목적과 정의,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더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실 부분은 봉사활동의 영역인데요. 교내와 교회로 나뉘어서 교내에는 초등학습 도우미, 겨자씨 도서관, 학생사서, 그리고 교내 환경기관, 학교 행사 스태프 등으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외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 그 외부에 있는 고양시 자원봉사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학기에 최소 20시간 이상씩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FOC와 봉사활동에 설명받고 저는 잠시 후에 또 행정시간대로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OC는 직업 탐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FOC는 철학이고 이렇게 세계관이 부족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고 세계관이다. 그리고 FOC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업 탐구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FOC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디자인도 배우고 나에 대해서 배우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영적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와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학생들 포함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제 출결석 관련해서 잠깐 우리 송선현 선생님 나와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담임을 맡게 됐고 교무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성경에 보면 성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성실보다 큰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초중고를 개근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석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거, 그 지각은 8시 50분까지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거, 다른 스쿨버스가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요. 조퇴는 학교 시간 전에 나가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이제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안 했지만 출석으로 인정하는 그 경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서 경기를 참가하고 경연대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할 경우에는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많이들 쓰셨을 텐데 체험학습입니다. 그래서 1년에 7번 이내 쓸 수 있고요. 최소 3일 전에, 꼭 3일 전에 체험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담임 선생님께 그 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전염병 천재지변, 메르스 같은 거, 그리고 공적운용의 공권력 검사, 이제 퓨처반 아이들 병력 판정 검사 같은 거, 그리고 가축 전염병 통행금지 명령 등 떨어져 있는 곳에 이런 곳은 추석 인정하고요. 또 이제 경조사가 많죠. 그래서 결혼, 퇴각, 사망 이렇게 해서 일수가 있고요. 뭐 미국 같이 좀 먼 경우는 이틀 범위 내에서 가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해서 전후로 연속해서 계산을 하고요. 친가회가 합해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꼭 내셔야 되는데요. 결석 사유서에 자색 쓰시고 도장 찍으셔서 내시면 됩니다. 이제는 표시가 되는 거죠.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결석 지각 조퇴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각 조퇴 같은 경우는 꼭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다른 교과 선생님과 얘기해서도 안 되죠. 질병으로 됐을 경우에 질병 결석일 때는 병원 약 증빙 자료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요. 결석 사유서만 이틀부터는 증빙 자료 같이 사유서 같이 제출하십니다. 질병 지각 조퇴 이후부터도 증빙 자료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죠. 결석 지각 조퇴 모두 선생님과 굳이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기타 결석 시에만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가 없는 이제 무단이죠. 무단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가 남겨져 있으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문은 났는데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지각 조퇴 결석에 또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 결석 처리를 이제 출석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남기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체험학습을 많이 체험학습서 있죠. 7번 쓸 수 있는 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화목다 세미나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있죠. 토요일날 있는데 부모님도 출석 기록이 남습니다. 아이들 수업 일수 동일하고요. 그래서 학생과 아이들 모두 100% 출석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출석에 관련된 서류는 3개다. 하나는 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보고서, 결석 사유서.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 저희 학교 카페에 다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각 조퇴 합해서 3번은 결석 1회다. 이상을 기억하시고요.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에 꼭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기억하셨어요? 네. 한 번 더 확인하면 이 333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뭐 있죠? 네. 2017년도 우리 그 공간 관련돼서
GSS 비전위원회에서 섬기시고 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소동혁 목사님 나오셔서 2016년 국간에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GLCS의 학부모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GLCS 관련돼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비전위로 섬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일산 사랑의 교회가 GLCS를 설립하고 또 다음 세대를 품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성쟁이들이 자라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 일에 앞장섰고요. 오늘 이렇게 대체로 보니까 몇 프로 정도 오시고 한 50% 정도 오시고 50% 이상. 저희 비전위 활동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학부모님들 앞에 계시고 겸손한 학부모님들 뒤에 계신데 좀 뒤에서 좀 앞쪽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보시고 지금은 이게 선생님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서로 인사도 하시고 그 같이 이렇게 학부모들이 그 GLCS가 좋은 점은 저는 하나 꼽으라면은 이건 것 같아요. 학교가 앞장서서 모든 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들이 같이 GLCS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의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빠들이 몇 분 보입니다. 아빠들이 몇 분 참석하셨는데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저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저기 공교육에서는 아빠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GLCS는 아빠들의 관심이 GLCS를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품성 안에서 최고의 자녀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비전위가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넘겨야 되는 거죠? 네, 넘어가네요. GLCS 비전위가 무엇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GLCS 그 비전위 위원들 가나다 순으로 했는데요. 우리 김기섭 집사님 학부모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학교 이사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관 우리 형제 문창규 형제, 박준규 형제, 우리 변성규 목사님, 서동혁 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성범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뒤에 가 있죠. 이사장님이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제일 뒤에 있네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은 학교와 우리 학부모 간의 소통에 가장 큰 역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비전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요구하실 것들이 있으면 학교에다 직접 불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불이익 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위에다가 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전위가 그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 소통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게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GLCS 10년을 돌아보고 비전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0년을 잘 이끌고 왔는데 이 세상이 뭐 1년 단위로 변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 변화에 잘 맞춰서 우리 비전을 재정립하고 하는 것들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 학교의 행정 및 학사 운영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로 또 어떤 커리큘럼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섭외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커리큘럼도 다시 점검을 하고 그다음 행정에 관한 것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재정에 관한 것도 저희가 전부 다 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소중한 그런 자료들도 저희가 다 서버리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학부모들한테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전위를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LCS 마스터 플랜을 짜는 일을 비전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교 그 시설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의견들 모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섬기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김기섭 지사님 사실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출장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비전이 소속에서 특별히 공간기획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학사,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마련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어요. 네. 좀 앞으로 오시라고 한 이유가 이건데 이제 GLCS 전체 배치도입니다. 우리 저는 우리 일산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일산 사랑의 공동체 전체 배치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 GLCS 모임이니까 GLCS 전체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오른쪽 상단에 요게 뭔지 아시죠? GL 별관입니다. 그런데 이 GL 별관 쪽으로 이렇게 서울문상간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별관이 아마 상반기 내에 철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퓨처 클래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예덕관 건립하는 1학기 내에 건립이 완성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철거됐을 때 우리 퓨처 클래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것들 연구를 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GLCS 별관 철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덕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지금 우리 우측에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 있는 쪽에다가 저희가 지상 2층 영업용 한 175평 정도 되는 그것을 4월 착공해서 8월 완공. 그래서 1학기 내에 저희가 완공을 하고 2학기부터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정확하게 또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 별관 철거에 따른 대책인데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시공사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2월 27일이죠? 개학 20일. 3월 2일 날부터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교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공사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가급적 우리 공동체가 우리 GLCS가 공사를 방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공사 기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저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혹시 1학기 중에 저 별관을 꼭 철거해야 된다면 저희가 임시 교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컨테이너 6m, 3m 곱하기 9m 컨테이너를 한 3개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임시 교실로 한 학기 동안 대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 예덕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넓은 이해가 또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퓨처 클래스에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아마 2학기부터는 굉장히 훌륭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기쁜 소식 들은 건 우리 학교 들어오는 지입로 교량이 있잖아요. 다리 굉장히 귀 좁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투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책정이 됐다 그래서 그 교량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교량을 더 설치할 것 같아요. 빠르면 3, 4월 내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예덕관 조감도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푸시할 경기장이 있고요. 이 2층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지금 1억 5천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 중에 한 분이 1억을 지금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5억 5천 예산 중에 2억 5천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3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에도 더 동참해 주시고 하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게 배치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풀사이 경기장이 있고 이쪽이 이게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로 우리 부지가 보상받고요. 그 앞쪽으로 도로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다행히 우리 학교 건물보다 10m 밑에 낮아서 도로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형성이 돼 있고 또 방음벽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학교에는 많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 홍보나 학교 위치적으로 더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어요? 네, 우리 1층 평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1층에 우리가 전체 GLC에서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강당 126석 정도 되는 강당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체프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전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하면 본당에서 할 때 좀 불편함을 물론 본당에서 할 때는 또 본당에서 하고요. 또 우리 이 강당에서 할 수 있을 때는 또 강당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실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는 교실이 5개, 그 다음에 교무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이 총 7개가 확보되고 126석 되는 강당, 그 다음에 교무실 하나가 확보되는 예덕관을 지금 건립하고요.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과학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건물 1층에 우리가 지금 예담 씨는 요셉풀이라고 하는 쪽을 도서관으로 그 다음에 지금 8학년이 쓰는 교실을 과학관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부터는 이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이 교실수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중기적인 장기적으로는 더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중기적인 단중기적인 계획으로는 아마 공간이 다 확보되고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교실이나 이 공간 문제도 확보해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GLCS를 잘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비전위에서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본인이 비전위에 꼭 참석해서 같이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동참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꼭 이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예덕관 건립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저희가 냈는데요. 지금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2월부터 이 성석궁 지역이 개발 제한을 묶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1월에 허가를 접수를 했어요. 예덕관 건립을 위해 허가를 접수했고 그 접수분까지는 유효하고 지금부터는 1년간은 여기 아무것도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허가 접수를 했고 여기가 이제 산이고 임야이다 보니까 인허가가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월 중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까 해서 4월 만에 착공해가지고 8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75평 건립하는데 한 5억 5천 소요될 걸로 예산이 돼요. 그래서 그중에 1억 5천은 교회에서 예산이 확보됐고 1억은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중에 한 분이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2억 5천이 확보되어 있고 3억은 지금 저희가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비전위에서 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줘 주셔서 학교의 기준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쯤에 설문조사 보낸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비전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설문조사 보냈는데 아마 이번 상반기에도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일을 이 비전위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얘기들 뭐 불필요한 얘기 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비전위를 통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 학교 그 교실이나 이 공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조감도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졌어요. 아, 저게 지어지는구나. 너무 멋졌고 감사합니다. 유전비에 계신 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새벽 6시에 모여요. 많은 시간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열심으로 학교와 아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쓰시는 분들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지금 건축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학원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이제 교회에서도 뭐 진행되겠지만은 학부모들에게 정식으로 어떤 예산 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말 다음 세대를 함께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내 행정시 안내 우리 정인영 간사님 잠깐 나오셔서 안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많은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복 및 체육복 안내입니다. 아이비클럽 일산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핸드북에서 자세한 내용들이나 가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미 교복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그 곳에 가셔서 아이비클럽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꼭 해주셨으면 좋은 거는 아이들 교복에 이름을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이 돌아다니는 가디건, 조끼, 그런 재킷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에 보면 꼭 집에 가셔서 이미 대학 때 학번이고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복인데요. 중등 동복 체육복만 아이비클럽에서 구매하고 나머지 초등 공하복은 행정실에서, 초등 하복 체육복은 행정실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중고등 동복 체육복은 아이비클럽에서 교복을 맞추실 때 같이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 동복 체육복은 행정실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행정실에 오셔서 얘기하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페이지가 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파일에 반가워 보신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아이들과 상의하셔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계약할 때 3월 2일 날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종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관련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차량을 총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권이랑 우정교화지구, 파주 우정교화지구, 군촌, 봉인촌 지역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하차 지점은 보통 차량 선생님께서 정해주십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차량 선생님께서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선택을 하시니까요. 그 차량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차량 선생님께서 어머니 각각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탈 거다라고 하실 때 잘 상의하셔서 승차 지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승차 시간이 8시 1분이면 8시 1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7시 59분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오자마자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좀 탑승 시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차량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최수범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아침에 등교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차량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타는 아이들이 늦어질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 발생 시에는 여기 있는 유선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이메일 통해서 문의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해서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 치시면 뜨거든요. 그 가입하시면
이제 처음 메시지를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민원 접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약품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나 큰 부상 발생 시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제가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가긴 하지만 모든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을 좀 연장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큰 의료비가 나올 경우를 좀 대비해서 가입을 연장해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화 이용할 때는 본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니까 가끔 학교에서 수신자 부담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를 통해서 봉사 및 어떤 후원들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적극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학교니까요. 많은 분들 후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학사 일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2월 24일 날 금요일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재학생만 등교를 합니다. 신편입생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스타트업 캠프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재학생들과 새롭게 들어온 신편입생들 간에 하나 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2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모든 신편입생들하고 재학생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1학년을 제외한 모든 27일 전에 아마 그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촬영 선생님이 각각 어머님들께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몇 시에 촬영하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토요일날 오후가 지나고 만약에 촬영 상태 연락이 안 오시면 행정실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옐로우 페이지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서 전화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월 2일 날에 이제 계약일로서 모든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재학생 부모님들하고 그 신입생 학부모님들 받은 파일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그 내용 중에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나중에 3월 2일 날 아이디판에 보내주시고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활 악기 신청서랑 그다음에 도서관 정보 활용 동의서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성을 하셔서 오늘 반별 모임 시간에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재학생 중에 혹시 특활 악기를 변경하고 싶으신 아이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 뒤에 또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요.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편입생 학부모 교육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일정들을 확인하셔서 학교 비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꼭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상해 주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일정들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겠고요. 반별 모임은 2자녀 또는 3자녀이신 분들은 높은 학년부터 이미 참석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느라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찾아가셔서 우리 퓨처반 학년들 여기 그 8, 9, 11, 12학년은 분단에서 모이고 나머지 학년들은 교실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세요.